안녕하세요, 가시남입니다. 오늘 8월의 첫째 날인데 오늘 영상은 2차전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LG화학의 잠정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그래서 어제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들이 큰 상승이 나왔어요.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지금 LG화학의 주가를 보시면 어제만 무려 7%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왔거든요. 6월 중순까지 가파르게 상승한 뒤에 비교적 지루한 구간이 있었지만 오늘 이렇게 지루한 구간을 한 번에 돌파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렇게 크게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LG화학의 잠정 실적 발표가 한몫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제 영상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적 발표라는 것은 과거의 데이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시 봐야 될 점은 앞으로 그 기업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더 큰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몇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LG화학이 이번에 영업이익이 5,700억이 나왔는데 좌측에 있는 것은 LG화학 전체의 분기별 실적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배터리 부분의 영업이익이거든요. 자, 좌측을 먼저 살펴보시면 작년 4분기를 제외한다면 영업이익은 계속적으로 흑자를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를 제외한다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적자가 유지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죠. 그래서 이런 투자 확대로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수익이 크게 개선되었죠. 그래서 시장에서 내다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맞지만 앞으로 이제는 투자 효과를 제대로 보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이 더욱더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올 1분기에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위로 올라섰거든요. 전 세계 기준이에요. 그래서 세계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그동안 투자 확대로 인한 적자 지속, 이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도 반영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LG화학은 흑자를 냈지만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적자를 봤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을 조금 멀리 해야 된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본질을 봐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의 본질을 본다는 말은 2차전지의 시장 확대가 될 수 있겠죠. 자, 지금 자료화면을 보면 2025년이 되면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는다는 이런 보고서도 발표가 되었어요. 여기서 반도체라는 말은 비메모리가 아닌 메모리 반도체예요. 그래서 2025년이면 약 5년 뒤죠. 5년 뒤에 전기차가 1200만 대 팔린다는 가정하에 세계 배터리 시장은 182조 원으로 전망이 되고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뛰어넘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비록 지금은 적자를 봤다고 하더라도 등한시해야 될 것이 아니라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 세 기업은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의 전망을 내다봤을 때 모두 긍정적으로 생각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전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테슬라, 현대기아, BMW, 폭스바겐, 토요타, 이런 완성차 기업들이 있죠. 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는 기업들, 국내에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렇게 세 기업이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소재 부품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세 기업을 고객사로 둔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크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시장과 배터리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여기 4가지 분야도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2차전지 양극재 수요량 2025년까지 시장 규모 6배 증가 전망, 그리고 실리콘 음극재 수요 2025년까지 연평균 70% 성장. 여기는 실리콘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통 2차전지 음극재는 흑연을 쓰거든요. 실리콘뿐만 아니라 흑연도 지속적으로 느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2차전지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전해액 시장, 이쪽도 2025년까지 연평균 약 42%의 성장이 기대된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리막 시장, 여기도 25년까지 연평균 약 40%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차전지주에 투자를 할 때 흔히 알고 있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말고도 이 세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2차전지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 이런 기업들도 항상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2차전지 관련돼서 영상을 올리면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어요. LG화학과 삼성 SDI 두 기업 중에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어떤 기업이 더 전망성이 좋은지, 이러한 의견들을 간혹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LG화학, 삼성 SDI 모두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중립을 유지하는 답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저의 마음이 살짝 LG화학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왜 이렇게 마음이 기울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LG화학과 삼성 SDI 차이점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LG화학은 전세계 점유율 1위죠. 그리고 삼성 SDI는 올 1분기 기준으로 4위거든요. 그리고 LG화학의 배터리는 테슬라에 납품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 SDI는 납품이 되지 않고 있다. 이 점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지금 전기차 배터리 한 번 충전하고 달릴 수 있는 거리가 약 350km에서 4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전되고 주유소를 찾진 않잖아요. 그래서 약 100km 정도 남았을 때 반드시 충전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다는 말은 250에서 300km를 달리고 충전소를 찾아야 되죠. 저 같으면 정말 불편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삼성 종합연구소에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했어요. 물론 상용화 시점은 약 3, 4년 정도 지나야지 사용이 될 수 있어요. 이 전고체 배터리의 장점이 뭐냐면, 사고가 났을 때 화재에 대한 가능성도 줄일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지금 리튬 이온 전지에 비해서 약 2배 정도의 거리를 더 달릴 수가 있어요. 한 번 충전으로 약 800km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많은 분들이 LG화학은 세계 점유율 1위고 테슬라에도 전기차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지만, 향후 미래에는 삼성 SDI가 더 낫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미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는 재료가 하나 나왔죠. 자, LG화학에서 배터리에 음극재 실리콘을 사용한다. 이렇게 LG화학 측 임원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음극재 실리콘이 뭐냐면, 2차전지에 크게 4가지 구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음극재에 들어가는 음극 활 물질로 보통 흑연을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연필심, 샤프심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에너지 밀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약 350에서 400km까지밖에 달릴 수가 없죠. 그렇다 보니 삼성 SDI에서도 더 많이 달릴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한 것인데, 최근에 이 음극 활 물질을 흑연해서 실리콘으로 바꿔서 상용했다. 이렇게 LG화학에서 발표를 했죠. 이 실리콘 음극 활 물질의 장점이 뭐냐면 에너지 밀도가 흑연보다 훨씬 높아요. 그래서 현재 기술로는 한 번에 45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는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향후 현재보다 2배까지 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음극재에 들어가는 음극 활 물질을 흑연해서 실리콘으로 바꾸게 된다면 약 700km에서 800km까지 주행거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실리콘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주전자재료, 이 기업에서 LG화학에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기존에 쓰이던 흑연 대신에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재료 측에서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반면에 LG화학 측에서도 삼성 SDI와 기술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LG화학이 세계 점유율 1위지만 앞으로 시대가 발전될수록 배터리의 성능은 더 진화될 것이고, 주행거리도 늘어나게 된다면 반드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현재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한계로 700km, 800km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다는 말은 기술이 개발이 안 돼 LG화학 측에서는 향후 몇 년 뒤에 삼성 SDI와 다른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에게 점유율과 순위를 내줄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함으로써 주행거리를 대폭적으로 늘리게 된다면, 굳이 전고체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을 봤을 때 충분히 매력도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LG화학 측에서도 이 실리콘 음극재가 정말 미래 성장을 더욱더 드높여줄 수 있는 기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들어서는 삼성 SDI보다는 LG화학 쪽으로 조금 더 저의 마음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앞서서 LG화학의 2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이렇게 실적 상승과 주가 상승이 이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지만 앞으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에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원인 중에 하나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테슬라의 LG화학 배터리가 납품이 되고 있는데, 특히 중국에서 출시되는 모델 3 제품에 LG화학의 배터리가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 시장의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이에요. 그렇다 보니 중국에서 판매량이 성장함에 따라서 LG화학의 배터리도 품귀 현상을 빚고 있고, 이로 인해 생산 라인을 다시 조정한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LG화학과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앞으로가 더 성장이 기대가 되고 내년에 더 기대가 되는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기업뿐만 아니라 이 세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도 반드시 우리가 주목해야 되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내후년에 더 기대되는 업종이고 기업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실 때 전기차 시장의 성장, 배터리 시장의 성장, 이런 본질을 잘 보시고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상 본질을 벗어나서 생각을 하다 보면 시장은 커진다고 해서 주가는 매일 상승할 수 없단 말이죠. 구간 조정을 보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 하락 구간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꾸준히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단기 투자는 제가 배제를 하지만 중장기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본질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투자를 하신다면 항상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8월달도 힘내서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